안녕하세요. 저는 황성우라고 하고요. 지금 주정부에서 일한 지 1년 조금 지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장학금 관련해 갖고 정책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일 하기 전에 텀으로 사스카추안 노인 복지 관련해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일 경험이 하나도 없이 캐나다 주정부 테리토리 다 지원을 해봤거든요. 뭐 알버타, 뭐 온타리오, BC, PEI 저기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만한 뭐 유콘 제 북쪽에 북극곰 사는 데도 지원해보고 그랬는데 아무데도 연락이 안 왔는데 이 사스카추안에서 연락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왔어요. 사스카추안은 제가 느꼈을 때 외부인들한테 생각보다 열려있는 그런 상태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많이 뽑고 있는 상태다. 그걸 또 강조하고 싶고요. 정책 쪽에 일을 하려면은 석사가 필요 조건은 맞아요. 근데 정부라는 게 정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은 굉장히 소수고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콜센터에서 학생들 질문에 답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노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낸스 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큰 깊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고졸 말고 대학교나 아니면 전문대 사이에스트 그런 데서 지원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공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를 주로 보나요? 그쪽에서도 이제 사실 지금 사스카추안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떤 과목을 해도 지원을 하면은 돼요. 일단 예를 들면 학사가 필요하다. 그럼 학사 뭐 예를 들면 소셜 사이언스 학사를 했으면 좋겠다. 비즈니스 학사를 했으면 좋겠다. 잡 디스크립션은 그렇게 적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격증이 있어갖고 지원을 하면 그거는 다 서플라이 디맨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스카추안 주정부에서는. 보통 주정부 직업은 사스카추안 주정부 웹사이트가 있어요. Government of Saskatchewan Jobs. 구글에다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 뜨는 게 Government of Saskatchewan Jobs Available for Public 있거든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를 예쁘게 장식하셔갖고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한국 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시민권이나 퍼머넌트 레지던스가 없더라도 크게 차별받지 않고 주정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아요.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preference hiring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적혀 있는데 주정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갖고 본인이 캐나다 시민이 아니라서 공무원이 되는 게 어렵겠다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제가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캐나다의 학생 신분으로 사스카추안에서 1년 석사 학위를 졸업을 하고 바로 주정부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가나 분은 전공이 뭐였죠? 석사? 전공은 학사, 석사 둘 다 경제학부였어요. 근데 한국 시스템이랑은 전혀 다른 게 자기 호봉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뭐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본인이 어플라이를 하고 직업을 찾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레벨이 이제 그뭐 7급인 것 같다 그러면 7급에 지원을 하셔갖고 인터뷰를 해갖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 호봉 같은 경우에는 그 콜렉티브 바게닝 유니언에서 정한 그 레벨 1부터 12까지 14까지 있는데 실질적인 레벨은 1부터 12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건 다 유니언 안에 있는 레벨들이고, 유니언 밖에 매니저 레벨부터는 이제 레벨 1부터 뭐 레벨 15까지인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호봉이 받는 액수 차이지 그게 한국처럼 그렇게 막그 레벨 체계적인 뭐 레벨이 있는 그런 거라고는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다 시간당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32로 계산했을 때 6만 얼마 정도 돼요? 한 6만 불에서 6만 5천 불 사이고, 거기서 한 6년 정도 그 매년 3%인가 4%씩 올라가요. 거의 외부에서 시작하면 그 밑부터 시작해갖고 6년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안에 자기가 자신 있으면 계속 그 어플라이를 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한국처럼 뭐 5년을 일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언제든지 어플라이를 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케이스다. 그리고 가장 제 생각에 그 템포러리하고 퍼머넨트하고 막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포러리를 하다가도 퍼머넌트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TO가 나면 바로 그쪽에 지원해서 네, 본인이 계속 지원해갖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특히 그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그렇게 높게 쳐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언어도 다르고 그 일하는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캐나다에서 뭐 1개월 2개월 이제 하면 할수록 캐나다에서 경쟁력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만약에 템포러리 잡이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좋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템포러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중요한 점이 또 그 인슈런스가 템포러리 임플로이랑 퍼머넌트 임플로이랑 둘 다 6개월 이상 일하면은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차이가 주 정부라고 하면 또 되게 포괄적인데 그 부서마다 또 필요한 인재가 또 다를 거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이 수학 뭐 경제 쪽인데, 예를 들면 정치 쪽으로 이제 직업을 찾았다. 근데 내가 거기에 강점이 없기 때문에 좀 낮은 레벨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그 일 경험이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걸면서 이제 경제 쪽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 한 가지 템포러리랑 퍼머넨트랑 다른 점은, 그 템포러리는 쉬면은 돈을 못 받아요. 퍼머넨트는 그 쉬더라도 유급휴가가 있네. 유급휴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대신에 템포러리는 일하면서 10% 정도 더 이제 레귤러 웨이지에서 더 받아요. 유급휴가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사실 저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는 저는 일 경험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 템포러리 일이 너무 좋았어요. 돈을 더 주는데 일을 더 많이 더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석사를 갖고 있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부터 12까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 11, 12는 석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올라가려면은. 하지만 학사를 만약에 캐나다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언어를 더 쉽게 할 거기 때문에 90으로 둘이 같이 어플라이를 한다. 그리고 인터뷰를 받았다.
그럼 아무래도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구호원이 저는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일 자체가 프로핏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그게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해고될 거라는 그런 걱정이 크게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베네피트도 굉장히 좋고, 꼭 템퍼리라도 충분히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지원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후원이 저는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일 자체가 프로핏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그게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해고될 거라는 그런 걱정이 크게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베네피트도 굉장히 좋고, 꼭 템퍼리라도 충분히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지원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